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은 현충일 추념식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오늘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개원우 기자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보훈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며 최근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추행 신고 뒤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부대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앞서 엄정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군내 부실급식에 대해서도 사과한 문 대통령은 군 장병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나와 나의 가족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늘린 보훈 예산은 올해 5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지난해에는 독립유공자 585명에게 예우를 다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을 위한 제대 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사자와 소방관, 경찰관, 코로나 극복을 위해 견디는 국민과 방역 의료진에 이어 한국전 유엔 참전 용사들 역시 최고의 애국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안보 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일상 공간의 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먼저 신규 확진 현황부터 알아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541명, 해외 유입 15명입니다. 하루 사이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었고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77명, 경기 157명, 인천 22명으로 수도권에서 전체의 65.8%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대구에서 45명, 충북, 경남, 제주에서도 각각 17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어제는 744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는 대폭 줄었지만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매주 일요일은 확진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말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 현장, 실내 체육시설,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네, 어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이었는데요. 접종 속도는 좀 늘고 있습니까? 네, 어제 하루 13만 8,649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인구 대비 전체 접종률은 14.8%입니다. 이틀 전엔 36만여 명이 1차 신규 접종을 받았는데 어제가 휴일이라 접종자 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끝낸 사람은 227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4.4%입니다. 정부가 목표한 상반기 백신 1차 접종자는 1,300만 명 이상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목표치의 57%를 넘긴 가운데 내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 30세 미만 군 장병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등 89만 2천여 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받을 예정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자녀 백신 접종도 가능한데요.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로 예약하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당일 예약도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지만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 예방은 물론 병세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백신 1차 접종자가 759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사전 예약을 완료한 60세에서 64세에 대한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60세부터 64세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세에서 64세 사이 대상자 395만 5천여 명 가운데 311만 7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사전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률은 78.8%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에 접종 예약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자녀 백신이 있다면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백신이 생긴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 예약을 한 뒤 접종받으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SNS를 통한 당일 예약도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에 대한 화이자 백신 예약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1992년 이후 출생자인 경찰과 소방 등 사회필수 인력과 취약시설 관련자, 만성 신장질환자 등 19만여 명입니다. 해당 대상자는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들에 대한 1차 접종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됩니다. 30세 미만 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접종 대상은 약 41만 4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접종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군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명으로 주말 영향으로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759만 명을 돌파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4.8%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확진자 추이부터 살펴볼까요? 네, 앞서서 보셨지만 주말 영향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541명, 여전히 수도권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어제부터 이제 대구는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이 된 상태인데 네. 대구에서 어제 하루 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위중증은 150명이고 사망이 2분이 늘어서 누적 1973명, 1.37%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과 추이 살펴볼까요? 네, 1차 접종이 지금 중요한데 1차 접종은 인구 대비 15%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14.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죠. 759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까지는 인구 대비 4.4%, 228만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이 이제 시작되고, 그다음에 군장병도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더 속도가 붙겠네요. 네, 지난주 보면 하루에 이제 30만 명 이상씩 접종을 했는데 네. 내일부터는 아마 60만 명 가까이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60세에서 64세 이분들이 한 4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을 하고요. 현재 이분들 접종 예약자가 하루에 50만 명 가량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30세 미만 군 장병들 41만 명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어제 군 수송기로 이제 미국에서 백신이 또 도착했어요. 얀센 백신이 도착했는데 101만 명분이 도착을 했네요. 언제부터 우리가 맞을 수가 있습니까? 어제 이제 그러니까 성남공항에 군 수송기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이 도착을 해서 지금 10일부터 20일 사이에, 그러니까 10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미 예약이 됐죠.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등 89만 2천 명이 10일부터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 얀센 백신은 그분들을 빼면 12만 명 분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도서 지역, 섬 지역 주민들에게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상반기 1차 접종 목표가 이제 1,300만 명 정도다. 이거를 달성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속도로 가면 무난할 것으로 보이죠? 일단 1차 접종은 6월 19일까지 마칠 계획인데 그러면 날짜를 계산해 보면 평일로만 보면 10일 정도 남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숫자, 그러니까 목표 숫자 1,300만 명에 다다르지 않은 숫자가 540만 명이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하루에 53만 명. 그러니까 주말 제외한 10일간 평균 하루 55만 명씩 접종을 하게 되면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주말은 지금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평일로만 속도를 주말도 낸다고 맞고 봐야 있습니다. 되겠죠. 어제도 맞았는데 주말에는 접종 숫자가 좀 줄죠. 줄어들죠. 병원 접종하는 그 병원이 조금 문을 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백신을 맞고 뭐 이렇게 열이 나는 분들도 계시고 근육통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뭐 휴가도 조금 하루 이틀 내곤 하시잖아요. 이게 이상 반응이 생기면은 해열제가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젊은 층들에서 더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맞았고 앵커님도 1차 접종을 하셨지 않습니까? 백신 맞고 보통 10시간 뒤부터 근육통이 생기는 분들은 10시간 뒤부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신 맞고 새벽에 이제 근육통 때문에 깨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진통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가 있고 해열 진통제가 있는데 네네. 소염은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혹시 이 면역 반응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해열 진통제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세트 아미노펜 계통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타이레놀이죠. 네. 이건 한 알에 500mg짜리인데 이 500mg짜리를 한두 알을 4시간 간격으로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4g까지니까 500mg짜리를 8알까지 하루에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간혹 타이레놀 2알이라고 해서 서방정, 천천히 약효가 천천히 오래 가는 그런 타이레놀도 있는데 이 서방정보다는 약효가 빨리 나올 수 있는 서방정이 아닌 타이레놀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뭐 여전히 지금 하루에 5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에 이 확진자 규모가 조금 줄까요? 좀 확산이 좀 줄어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해외 상황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접종률이 20에서 30% 정도 되면 급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6월까지 25%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7월부터는 확진자가 확연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9월에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유흥주점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비밀스럽게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의 단속 현장에 KBS가 동행했습니다. 경찰에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고 취재진의 카메라를 파손하기도 했는데요. 이 유흥주점 단속 다음 날 전화를 해보니까 여전히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흥가. 경찰과 구청 단속반 수십 명이 급하게 한 건물을 둘러쌉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주점이 비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입구는 다 잠겨 있고 겉으로 봐선 영업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정문엔 잠정 휴업한다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소방대원이 나섰습니다. 뒤로 절단하면 되겠지. 밑으로. 유흥주점 직원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주점 곳곳에 마시던 술과 안주가 널려 있습니다. 손님 대부분은 마스크도 벗고 있습니다. 명백한 방역 수칙 위반입니다. 구청 단속반이 차례로 들어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자, 선생님들 현 시간부로 해가지고 방역시 위반 확인서 해가지고 위반하셨기 때문에 확인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흥분한 손님은 단속반의 고성을 지르며 저항합니다. 몸으로 막기까지 합니다. 급기야 한 40대 남성은 취재진의 카메라를 파손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과 구청 단속반이 5층 건물을 옥상까지 샅샅이 뒤져 손님과 직원 등 32명을 적발했습니다. 문제는 이 유흥주점이 최근 수차례 불법 영업이 적발됐는데도 버젓이 영업했다는 점입니다.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외엔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탓입니다. 한 군데만 많이 불법으로 하게 되면 손님들이 더 모이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맞더라도 그렇게 하죠. 적발된 손님들도 과태료 10만 원을 내면 그만입니다. 과태료나 10만 원 정도 나가실 거예요.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속출해도 이런 소동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입니다. 해당 업소가 적발된 다음 날 예약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보고 이제 예약 꽉 찼나 안 찼나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장례 일정을 정하진 않았지만 성남 국군 수도병원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군 검찰단은 부실 수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압수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야 이중사의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근조화한 앞으로 군 동료들과 시민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육군 중사 출신인데 예비역 참 이 중사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좀 동감이 가서 변하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 들죠. 공군 참모총장이 사실상 경질됐지만 유족은 총장 역시 지휘 라인에 있었으니 사퇴를 보류하고 수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덜 지시는 게 아닌가. 우리 아이의 일을 정확하게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만두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족 측은 사건이 알려지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도움받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 측은 보좌진이 제보를 받았지만 의원에게까지는 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군 수사기관을 압수수색한 군 검찰단은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가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제19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은 그젯밤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늘 분향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여중사를 추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군은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 보고를 줄줄이 누락하는 등 군이 스스로 만들었던 성폭력 예방 지침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지원은 지침대로 했는지 국방부의 매뉴얼을 단독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공군은 이 중사가 피해를 신고한 다음 날 가해자와 분리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지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군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자 공군이 국회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성추행 피해 발생 이틀 뒤인 3월 4일 이중사의 청원 휴가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사의 숙소는 부대 안 관사, 외부 상담을 제외한 대부분을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전히 같은 부대에 있었던 겁니다. KBS가 입수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신속히 철저히 하라면서 함께 근무하는 경우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라고 강조합니다. 가해자 장중사가 다른 부대로 전출된 건 신고 접수 2주 뒤였습니다. 장중사 전출은 파견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파견은 부대 정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초기 2주 동안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가해자가 버젓이 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으면 그건 사실상 공간 분리가 실패된 거고 피해자를 청원휴가를 보내면서 종결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청원휴가 나간 시점에 이미 가해자가 대기 발령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장 중사는 전출 갔지만 사건을 무마하려 한 상관들과는 여전히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그거를 호소를 해요. 힘들다고. 그 사이에 회유 압박을 받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아준 게 아니라 그 청원 기간에 우리 아이한테 더 회유하고 무마시키려고 애쓰고 더 압박감을 주는 그때였던 거예요. 사건에 개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을 발생시키면 책임을 묻는다.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포를 확인한다는 규정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서울시와 경찰 자료들까지 참고했다는 매뉴얼은 100쪽이 넘습니다. 지휘관과 부서장, 동료가 함께할 때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말뿐이었고 이중사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잦은 야근을 하다가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결국 숨진 공군 부사관의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공군 부사관 A씨 유족이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지기 전 일주일간 근무 시간이 60시간에 달했고 숨지기 전 12주 동안에도 매주 평균 51시간을 근무했다며 A씨의 사망과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를 15%로 정하는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가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세워 세금을 덜 내는 게 어렵게 된 건데 국제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줄여왔던 관행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모인 G7 재무장관들은 기나긴 협상 끝에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minimum rate of tax, that we can make sure there's a level playing field for countries and companies wherever they're operating, ensuring that they pay the right tax in the right places at the right time. 재무장관들은 우선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를 15%로 정하고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본사가 위치한 국가뿐 아니라 사업을 벌인 국가에도 내도록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다국적 기술 기업들이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해 영국과 EU가 요구했던 이른바 디지털세 개념을 미국이 수용하고 대신 그 범위를 모든 다국적 기업으로 넓혔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벌여왔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Tax evasion will be more difficult for big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and this is a good message for the people of our countries. 이번 합의는 낮은 법인세로 기업을 유치했던 작은 나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G20 국가들의 동의와 OECD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다음 주 영국 코널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쓴 G7 정상들은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부족해진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이번 합의안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들이 백신 등에 대한 수출 제한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백신 등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 제한을 자제하고 백신 공급을 위한 운송, 통관 등 서비스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면서 1시간에 기온이 1, 2도씩 빠르게 오르고 있는 편인데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 내내 3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날이 덥겠습니다. 현재 상공으로 구름이 가끔 지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9도, 청주 28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에 주 후반쯤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